주말 사이 의료계 움직임에 환자들 마음이 냉온탕을 오가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전면 휴진 입장에 병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환자 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그런데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의사협회에서 전면 휴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환자 단체가 정부의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 우선 대표님께서도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먼저 간략하게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신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이제 지금 식도암 환자로서 지금 추적 관찰 중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 10년째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뭐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지금 힘든 상황임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직접 투병 생활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단체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대표로 나오셔서 어떤 입장이신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시작을 할게요. 지난 그 한 100여일 넘도록 사실은 이 사태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정 간의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속히 끝나는 방향으로 결정될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뭐 의료계나 정부 쪽에서 말하는 것은 한 달 정도 버티는 것도 쉽지 않다 하더니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 넉 달째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지금 상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한 극도의 어떤 불안 증세를 지금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의 어떤 삶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의료계 쪽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신데요. 네네. 자, 이 병원들, 특히 3차 병원의 그 휴진에 대해서 환자들의 두려움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은 그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대학 교수님들이 그 진료하는 거는 뭐 과거에도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사실은 환자들의 어떤 그 진료에 있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휴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직을 했을 경우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지금 전공의가 사직하는 문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3차 병원의 교수,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로 보면 지휘자가 그만두겠다라는 말과 같이 들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의사들을 상대로 사법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셨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요구하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정부가 사실은 그 처음 그 전공의 사직할 때부터 업무 개시 명령 뭐 여러 가지 그 행정 조치를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실제적 실효성 같은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뭐 전공의는 돌아오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뭐 교수들조차도 전공의들을 동조하는 그런 지금 뭐 전면 휴지 또 일부 교수 사직 심지어는 이제 어제 그 의료계에서 전면 총파업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환자들이 느끼는 어떤 공포나 뭐 불안감 이런 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저도 그 항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병원에서 그 아침에 하루 그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하루 또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또 몇 달 이렇게 사실 대한민국 그 의료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는 너무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사실 지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뭐 의료진들에 대한 신뢰와 뭐 그들의 배려, 뭐 공정성, 뭐 책임감 이런 걸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들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여 더구나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면서 하루아침에 그 환자들을 그 방치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거는 이건 더 이상 저희 환자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지난 그 100여일이 넘도록 여러 가지 그 협상이나 뭐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그 줘버리고 오직 그 본인들의 그 실력 행사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뭐 환자들에 대한 어떠한 뭐 그 조치나 아니면 뭐 방법들은 뭐 의료계나 뭐 정부나 크게 그 제한한 게 없이 그런 실효적인 그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환자들 대부분 환자들이 느끼는 거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보다는 명확한 그 법과 원칙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의견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이제 너무 강경 일변도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지 않았느냐. 네. 앞으로라도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제 휴진이 현실화하면 당장 진료 차질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필수 의료 같은 것은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의사 단체의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중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요?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전공이 사직할 때도 똑같은 논조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응급실 또 중환자 또 필수 의료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였지만 지금 저희가 넉 달이 거의 다 되는 동안에 대부분의 그 신환 환자들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뭐 최장암 한우 단체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바에 네. 의하면은 정상 진료가 지금 가능한 환자들은 불과 3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예. 뭐 신환 환자 거부, 뭐 진료 뭐 거부 또는 뭐 2차 병원으로 이전 요구, 뭐 외래 진료 뭐 지연, 수술 취소 지연 뭐 이런 하여튼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지금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걸 그렇게 지금 의료계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비상체계나 아니면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마치 원만히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조차가 예. 저희 환자들은 지금 몇 달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의료 현장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바뀌거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병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나 교수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필수 의료, 응급 의료, 중증 환자들한테 큰 이상이 없다는 거는 지금 현재 예약되어 있는 환자들한테만 가능한 예, 예. 얘기이고 뭐 향후에 예약을 환자이거나 환후에 뭐 이후에 치료할 어떤 환자들한테는 크게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들이 진료에 어떤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주로 그 어떤 과정이 좀 변경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검사 일정이 좀 변경이 된다든지 진료가 늦어져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네네. 뭐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다학제 이제 진료라 그래서 여러 과가 한 번에 모여서 예, 예. 하루에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교수님들이 뭐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처럼 지휘를 해서. 예, 예. 이렇게 해서 진료하는데 지금은 그 다학제 진료 자체가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볼 수 있는 진료의 어떤 시스템이 지금 불가능하고 여러 날을 나눠서 지금 진료를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환자들이 특히 지방에서 오시는 환자들은 여러 날을 지금 서울에 와서 예, 그걸 예. 대기하고 치료를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뭐 일부 환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대기 시간을 오히려 좀 줄은 반면에 예. 그 줄은 시간하고는 별개로 이제 여러 날을 와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자 이게 사실은 그 중증 환자들이 혼자 와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보통 보호자가 있어야죠. 예. 보호자나 아니면 무슨 간병하실 분들이 동행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의료계나 정부가 너무 이걸 좀 가벼이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진료 일정이 변경되거나 이런 불편함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도 안내라도 좀 제대로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글쎄- 전화를 직접 해봐야만 안다든지 그런 상황입니까? 뭐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문자로 그냥 그냥 문자로 문자로요. 뭐 지연 뭐 취소 이렇게 문자로 연락 오는 통보식으로 온다. 네,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 예. 환자들이 일일이 이제 다시 이제 병원에 전화를 해서 뭐 예약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건지 예. 언제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도 대부분 병원 측에서는 좀 기다려 봐라 연락을 주겠다 이런 게 연락이 오고요. 예. 그 중에도 뭐 일부 환자들은 아직도 그 뒤로 연락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개원가에서도 이제 문을 닫는 사례가 앞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에 있는 외래 환자 상당수가 조금 더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 만약에 개원이들까지 문을 닫게 된다면 환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 환자 특히 그 예를 들어 저희 그 중증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항암 방사선 수술하는 과정 속에 예.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3차 병원에서 그 치료했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뭐 지역 병원이나 2차 병원으로 옮기긴 하였지만 예. 그 병원들이 그 많은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 환자들이 지금 2달 또는 석 달 이상을 좀 거기서 대기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나마 급하게 갈 수 있었던 게 지역 동네 병원에서 뭐 고열이라든지 뭐 설사라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간단하게 좀 처방도 받고 했던 분들이 만약 이분들마저 지금 그 1차 병 휴진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중증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 단 한 군데도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약 의협에서 만약에 그 환자를 볼모로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이런 파업을 지금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비노적 전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들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다. 네. 네, 이 말씀이신데요. 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암 환자들의 피해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제 직접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를 하신 거죠? 네. 네. 자, 어떤 내용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던가요? 일단 최근에 와서 가장 이제 힘든 거는 조금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 신규 환자 그 진료 거부에 관한 문제고요. 아, 예, 예. 네, 두 번째는 입원을 해서 보통 항암 치료를 뭐 3일이든 4일이든 또 5일씩 이렇게 해왔던 입원 치료를 지금 가방 항암이라고 해서 가방 항암. 네, 예. 항암제를 이제 허리에 차고 집에서 이제 그 항암제를 맞는 겁니다. 아, 예, 예. 물론 이 항암제를 투여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병원에서 지금 항암제를 할 경우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의료진들이 직접 그거를 즉각 응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집에서 이제 그 항암제를 맞다 보면 아까도 말했던 뭐 갑자기 고열이 생겼다든지 뭐 설사가 뭐 지속된다든지 이런 경우 이 부담을 환자와 그 가족들이 다 떠안고서 지금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즉각적인 응대가 안 돼서 오히려 그 항암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또 체력적으로 저하 때문에 더 나쁜 상황들이 벌어지면 결국은 환자들은 이 항암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가방 항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스스로 이제 치료를 네. 이제 간호와 치료를 함께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 이제 이런 사례를 들으시는 와중에 진료가 좀 차질이 빚어져서 실제로 이제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보통 그 암 환자들이 상황이 나빠지면 벌써 뭐 흉수, 복수 뭐 이런 것이 예, 몸 안에 체내에 이제 쌓이게 되고 그게 일정하게 양이 많아지면 예. 복수천자라고 해서 몸에다 직접 그 주사바를 해서 빼내야 되는 건가요? 빼내야 되는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을 이제 그 복수를 빼냈을 경우 뭐 혈액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상황들이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돼서 뭐 혈소판이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수혈 자체를 지금 그 대학병원에서 거의 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혈도 못 받고 퇴원하셨던 분이 이틀 뒤에 사망하셨다고 보호자분이 저희한테 지금 설문조사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택에서 관리를 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네.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 큰 이제 걱정거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일단 받는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진료를 보고 있는 의료진들이 피로도가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된 바로는 기존에 대체로 중증 암 환자들은 대부분 개복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것들을 예.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지금 로봇 수술로 다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네. 이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제 병원 쪽에서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수익의 극대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의료진들이 개복 수술할 때 아까도 말한 다양한 그 과의 의료진이 협진을 해야 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간단하게 좀 인원이 덜 참여할 수 있는 아마 로봇 수술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나마도 지금 상당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아직도 진단을 받고 수술을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 지금 넉 달째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의사 단체에 대한 사법 조치를 요구하셨는데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의료 의협에서 만든 의사 윤리 강령이라는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서 보면 본인들은 스스로가 그 의료 강령 안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을 소중히 다름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언을 하신 분들이 지금 환자들을 병원에 방치하고 지금 전면 휴진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총파업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의견을 지금 원점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거나, 이미 사실은 이 문제도 지금 교육부에서 입시 요강도 다 밝히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증원이 확정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 환자가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는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출발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 주장만을 지금 원론적으로 다시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환자들의 어떤 피해나 고통을 본인들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빨리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의 의료계 현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환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도 그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걸 경청을 하고 저희가 정부 쪽에 전달할 말들이 있으면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과 본분을 지켜달라는 당부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